안녕하세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 자본주의 생존 및 성장 전략 두 번째인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과정을 통한 성장, 그 다음에 나만의 전략, 그리고 스타일 만들기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아이들 게임 브롤스타즈와 좀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이제 연결을 좀 시켜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게임을 하면 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승패가 정해진 건 아니죠.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승리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았으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길 때도 질 때도 있는 건데 승리하는 데만 계속 목적을 두면은 이거 진짜 이거 스트레스예요. 피폐해집니다. 예.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캐릭터 좀 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히 돈만 목적으로 쫓는 사람보다 과정을 좀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저는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게임할 때 보면 내가 할 때 별로인데 상대가 되게 세 보이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잘 못하는 거죠. 예, 내가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계속 하다 보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저도 좀 나아지더라고요. 아이가 예전에는 처음에 되게 뭐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아져서 이제 많이 이기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도 이제 같이 이제 짜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캐릭터 콜트로 하고 있는데 다른 대상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투자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게임이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듯이 경기가 기본적으로 상승이 있고 이제 하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이걸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나는 싫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안 하면 됩니다. 예, 하지 마세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고요. 그냥 안전한 예적금 같은 거 하시면 돼요. 내가 왜 하기도 싫은데 하는 거에서 스트레스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내가 하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런 이상한 믿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게 운일까요? 네. 아니면 내공일까요? 실력일까요? 당연히 운이겠죠. 그러니까 운과 실력을 여러분들께서 좀 구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실수하는 게 이 초보자의 운입니다. 이 운을 실력으로 보고 그냥 아나무인 돼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무리하게 땡겨가지고 들어갔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낭패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과 어떤 중심이나 이런 것도 정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요. 내공도 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주가 변동을 보고 배팅을 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기분이 좋고요. 떨어지면은 일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잡히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가격에 팔고 또 오를 때 사고, 그런 행동을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사고 팔고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 녹습니다. 계좌 깡통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주식은 절대 하는 게 아니다. 떠납니다. 시장을 떠나죠. 그러다가 한참 있다 돌아와요. 언제 돌아오냐? 주식이 아주 정점일 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처음 모습 그대로 돌아와서 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당연합니다. 결과 뻔할 뻔짜고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면서 운을 내공으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도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대상을 찾아서 이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상품마다 장단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다?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떤 성공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핵심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것들이 잘 되는 원리를 찾아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속하고 있다면 반드시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도 수익이지만 수익이 내게 만족과 기쁨을 좀 주려면 돈의 크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수익을 늘리고요, 돈도 모아지면서 커지는 거, 이게 같이 돼야 나한테 즐거움과 기쁨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가 모아서 투자해서 50%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게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효용 가치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삶을 변화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염두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기본, 기초,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펀드로도 연 20%, 30% 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ETF나 주식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절반 정도 수익을 내줬다가 다시 조금 회복되고 있어요. 아직 리스크는 실무적인 리스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조금씩 이제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는 케이스, 그 다음에 댓글로 갖다 이렇게 괜찮게 수익 잘 됐다 그러신 분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데이터는 계속 제가 모으고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경험하지 못하면 도저히 여러분들께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내가 경험하면서 나한테 맞는 거, 왜냐하면 특징들이 다 다르니까.
뭐 그렇게 찾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펀드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장점이 손쉽게 내가 상황을 보지, 그러니까 주식처럼 이런 거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보면서 지속적으로 그냥 잊고 투자하는 게 제일 제가 봤을 때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주식에서 돈 버시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의외로 펀드는 내가 까먹고 모르고 그냥 매월 들어가기 때문에 놔뒀다가 나중에 까보면 이게 되게 생각지도 않은 결과, 좋은 결과를 좋은 펀드만 골랐다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ETF는 뭡니까? 어떤 주식의 이런 변동성보다 평균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매수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렴한 수수료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또 있고, 그리고 주식은 뭡니까? 저는 금융투자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대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자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크게 불려주는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상응해서 가장 돈 벌기 어려운 투자 대상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보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성공하는 비율이 글쎄 얼마나 될까요? 제가 뭐 10%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한 1% 정도 봅니다. 예,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뭐 올라갈 때는 상관없겠죠. 근데 떨어지면 이 공포감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다 그냥 매도하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삼성전자 사듯이 미국 1등 주식 사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투자고요. 뭐 소수점 투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10,000원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을 여러분들께서 꼭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수익이나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흘려버리세요. 예, 내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잖아요. 예, 진짜 돈 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른 거에 신경 끄고서 나랑 내 자산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커가는,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잘 되면 내가 그 자체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브롤스타즈 게임할 때 제가 이제 아이랑 듀얼 슛하고, 그러니까 둘이서 편먹고 하는 게임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처음보다 좀 나아지면서 아이랑 이제 1등 1등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좀 재미가 좀 붙었어요. 요즘에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랑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절대 먼저 안 나갑니다. 예. 기다렸다가 남들 다 싸우고 지칠 때 막판에 가서 움직여서 처치하면은, 왜냐면 트로피를 주더라고요. 뭐 쟤는 그레이드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트로피를 줘서 1, 2등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따로따로 떨어져서 싸웠을 때는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전략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잘 돼서 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투자도 보시면 이제 늘 변화하고요. 많은 요소, 뭐 정치적인 거, 문화적인 거, 사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게 경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대통령의 뭐 말 한마디로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변동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가 중심이 반드시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원칙과 기준을 여러분들이 꼭 만드셔야 됩니다. 투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고요. 어떤 내게 많은 롤 모델도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뭐 유튜브 채널도 좋은 채널 많고요. 책도 있고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뭐 맘먹고 찾아보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밴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인 것 같고요. 돈 벌기 제일 쉬운 세상이 지금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원칙들을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이렇게 좀 접목시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투자 원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경험하면서 제가 만든 거고요. 전략은 변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바뀐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수정해서 보완하고 나만의 걸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네, 첫 번째는 단기 투자는 안 합니다. 단기는 뭐 한 1, 2년 이내 투자는 저는 안 하고요. 뭐 저도 그렇고 제가 관리하는 분들한테도 늘 말씀드립니다. 1, 2년 안에 돈 쓸 거 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안전한 상품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경기의 어떤 사이클이 있죠. 상승하고 하락하고 뭐 다시 회복되는 그게 한 3에서 5년 뭐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 3에서 5년,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로 봤을 때도 리스크가 여러 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 회복 기간을 보시면 대부분 다 1년 안에 회복은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만 빼면 닷컴이 한 3년 반 정도에 거쳐서 이제 회복 아주 긴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 2, 3년 이상, 그 다음에 저는 한 3에서 5년 이상을 보고 투자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단기 투자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산 배분입니다. 뭐 배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론, 학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그냥 좀 여러분들께서 쉽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식, 채권 비율, 뭐 예를 들면 펀드 뭐 비율 정하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채권형 펀드 안 해요. 왜 안 하냐? 아니 떨어져도 주식이 좋으니까 안 하죠. 네, 그냥 되게 단순하거든요. 떨어져도 저는 주식이 오를 거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좋은 펀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채권형보다 많이 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경이 이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네, 해보면서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맞춰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시트지에다가 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70만 원은 주식형 펀드, 30만 원은 채권형 펀드. 수익이 났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그려보세요. 10%가 났어. 그러면 주식형은 얼마 붙었습니까? 70만 원, 10%니까요. 채권형은요, 300만 원, 한 5%만 가정해볼게요. 15만 원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한 85만 원 났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밑단을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0%를 가정해보세요. 마이너스 20%도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0%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형 펀드 700만 원 들어있는 거에서 얼마 까졌습니까? 마이너스 70만 원 까졌어요. 채권형은요, 마이너스 5% 까졌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5만 원 정도 까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상황을 가정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워보시는 거예요. 뭐 6대 4도 괜찮고요. 7대 3이 가장 노멀하고요. 뭐 8대 2, 9대 1 상관없습니다. 해봤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또 바꾸면 됩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주식, 뭐 ETF 큰 덩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1억이 있으면 여러분들 투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딱 그 가이드가 있으면 그분은 원칙이 있으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만 주식 한 50%, 뭐 ETF 펀드는 50% 나눠서 반반 정도 나눴는데 지금은 저는 아예 그냥 다 주식 비중 돌렸거든요. 거의 다. 그리고 주식도 국내에는 저 이제 포기했습니다. 국내는 안 하고 다 해외로. 펀드도 저희 다 해외 펀드 하잖아요. 해외 펀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해요. 성과가 좋으니까 하는 거고요. 해외 주식은 왜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과가 좋으니까요. 국내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투자 쪽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험을 해봐야 내가 하지, 이거 이론적으로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10,000원부터 시작해보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최근에 어떤 상황에서 리스크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리스크가 발생할 때 중요한 거는 편안하게 투자를 가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벌어진 게 지금까지 완전히 전혀 다른 양상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주식 시장, 이게 지금 코로나가 터지니까 주식에서 돈 다 뺐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채권으로 가거든요. 채권으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마저 위험하면 실물, 왜냐하면 실물은 안전하다고 보니까 금 막 이런 것들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아예 다 털렸어요. 다 털리고 그냥 달러가 최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편안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뭐 이번에는 맞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 상황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에서 좀 안전한 어떤 부분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이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뛰잖아요. 그러면은 환율로 갖다 또 도리어 이렇게 뭐 수익을 얻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레벨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서 결론은 뭐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이거를 지속할 수 있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공부 좀 더 하시고 그런 전략까지도 감안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흔들림이 없죠. 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냥 이대로 갈 거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삶이 저는 삶과 투자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방법이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그것만 따라해서 성공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어떤 성향이나 계획도 다르고요. 원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을, 저는 절대 나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내가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선택과 이런 책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내가 선택했다면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그 자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어떻죠? 선택도 제대로 안 하고 남의 말 듣고 흔들려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당연히 책임 안 지려고 그러죠. 왜? 내가 선택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결정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과정 중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거는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본인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도 저는 단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성향들 말씀드렸는데 경험해보면서 제가 그냥 그렇게 체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2, 3년 전에 뭐 저라고 단타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예. 해보고 뭐 팔아보고 다 했는데 한 2, 3년 동안의 성과를 보니까 그냥 뭐 똔똔이더라고요. 하지 않으면 못한 결과를 제 두 손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보고 주식이라면 저는 한 5년 정도의 미국 기준으로요. 한 2, 3배, 뭐 10년 정도 한 4, 5배 그 목표로 그냥 가는 거예요. 펀드나 ETF는요. 한 7에서 10%?
미국 뭐 ETF 같은 경우는 20-30%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목표로 두고 그냥 가는 겁니다. 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이거 되면 저는 팔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어떤 가이드, 기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주변이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내 스타일과 또 본인이 정한 방식, 그 다음에 원칙, 그 다음에 항상 중심을 잡고 묵묵히 가시는 것이 가장 멋진 투자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하는 투자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제작 이젠미디어, 저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